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 중국이 상하이에서 로보택시와 직접 연결된 채용 공고를 하나 올렸는데 이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고 이 관련된 출시 일정도 로드맵도 없었지만 이 채용 공고에는 분명히 로보택시 그리고 이 자율주행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테슬라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부 신호로 읽을 수 있는데 왜 하필 지금 이 로보택시를 준비하고 있고 또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놀라운 상황입니다. 자, 시장은 아직 이 움직임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지 않지만 정말로 중국에서 로보택시를 시작한다면 굉장히 큰 사건이 될 것 같고요. 이번 채용 공고가 테슬라 로보택시의 사업 단계로 들어간다는 신호인지 아닌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자, 간단한 테슬라 뉴스부터 확인해 본다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인 FSD가 또 하나의 이정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테슬라의 공식 FSD 페이지에 따르면 FSD가 활성화된 차량들이 누적한 이 주행거리가 벌써 69억 9천만 마일, 사실상 70억 마일에 근접했다는데요. 이 숫자에서 주목할 포인트는 이 중 약 25억 마일이 도심주행이라는 것이고 이 도심주행의 데이터는 고속도로 주행과는 차원이 다르며 이 신호등과 보행자, 무단횡단과 비보호 좌회전, 복잡한 교차로까지 있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이 모두 이런 도심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도심에서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상당히 드물고 이 대표적으로는 경쟁사인 웨이모 정도가 도심주행을 하고 있지만 이 최근 샌프란시스코의 정전 사태에서 보듯 센서가 많은 차량일수록 예외의 상황에서 오히려 취약하다라는 한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반면 테슬라는 카메라 기반 시스템으로 실제 사람이 운전하는 환경 그대로에서 도심 데이터를 누적해오고 있는데 70억 마일이라는 숫자는 AI가 사람처럼 판단하고 대응하는 경험을 학습한 총량에 가깝고 업계 전문가들도 이런 것들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FSD 70억 마일은 이 데모 영상도 아니고 광고도 아니며 실제 도로에서 쌓인 현실 데이터의 무게인데요. 이런 데이터가 앞으로 로보택시와 완전 자율주행의 상용화 그리고 테슬라의 다음 사업으로 조용히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시장이 이런 의미를 언제 가격에 반영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테슬라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공공 셔틀 서비스 형태의 FSD 시범 운행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FSD 셔틀 서비스가 시작되는 곳은 독일의 농촌 지역인 아이펠크라이스 비트부르크 프림이라는 곳인데 이곳은 대도시가 아니고요. 오히려 교통이 가장 불편한 곳에서부터 이 자율주행을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 이번 프로젝트는 유럽 최초로 FSD를 활용한 이 공공 목적의 셔틀 서비스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실제 주민들의 이동을 돕는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현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직접 차량에 탑승해 시스템을 테스트해보기도 하고 이 좁고 굽은 시골의 도로와 또 차선이 불명확한 구간에서도 FSD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주행했고 이를 지켜본 많은 관계자들은 매우 숙련된 운전자 같다는 평이 나왔고 이 독일의 농촌에서도 완전히 잘 작동한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이번 셔틀 서비스가 이 시민 서비스 프로그램을 보완한다는 점이고요. 이 지역은 고령 인구의 비중이 높아 운전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주민들의 이동 문제가 오래된 과제였었는데 이 테슬라의 FSD 셔틀 서비스로 인해서 이런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었다고 합니다. 자, 라인란츠 팔츠주의 경제교통부 역시 이번 프로젝트를 초기 단계부터 직접 지원했고 이 현장을 직접 방문했던 데니엘라 슈미츠 장관은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야말로 신뢰할 수 있고 유연한 이동수단이 절실하다고 평가하며 이 테슬라의 FSD 셔틀 서비스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는 자율주행의 가치가 도심의 편리함만을 한 단계 높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대중교통이 상당히 부족한 농촌 지역에서 이동의 자유를 되돌려줄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이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테슬라의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는 FSD가 실제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자, 도시가 아니라 농촌에서 또 실험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홍보가 아니라 공공 서비스로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이제 점점 그 단계를 넘어서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서비스들이 독일에서만 끝나게 될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농촌에서도 비슷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될지 같이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 중국의 이야기로 넘어가면 테슬라 중국의 채용 페이지를 확인해 보면 조용한 공고가 올라왔는데 이 공고에는 분명히 로보택시와 근무지가 상하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테슬라를 오래 지켜본 분들이라면 이런 방식이 조금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이 상하이의 기가팩토리도 FSD 베타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발표 이전에 먼저 채용이 시작되고 이 채용이 끝난 후에야 언론에서는 이런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테슬라에게 채용 공고는 이미 내부에서 방향이 정해졌다라는 그리고 실행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번 공고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두 가지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로보택시라는 단어를 숨기지 않았다는 점과 그 장소가 미국이 아닌 중국의 상하이라는 점인데요. 만약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연구 단계에서 채용 공고를 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을 쓸 이유가 없고 특히 중국에서처럼 규제가 까다롭고 정책의 리스크가 큰 시장에서는 더더욱이 공고를 이렇게 크게 낼 이유가 없다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로보택시라는 단어를 명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무지 역시 상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테슬라의 로보택시 확장 무대로 중국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고 정말로 테슬라가 상하이에서 로보택시를 시작하게 된다면 이 신호는 생각보다 훨씬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자, 재밌는 건 테슬라가 중국에서 찾고 있는 인력은 바로 이 저전압 전기 엔지니어라고 하는데 이 표현만 놓고 보면 고전압도 아니고 저전압이면 좀 중요도가 낮은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전기차에서 고전압 서비스는 배터리와 모터를 연결해서 차량을 움직이게 하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이 저전압의 시스템은 차량 전체를 제어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구조로서 특히 로보택시에서는 이 차이가 더 커지고 이 자율주행의 차량은 달리기만 하면 되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센서가 보고 컴퓨터가 판단하고 그 판단이 차량의 각 부위로 정확히 신호가 전달되어야 하는데 그 신호가 오고 가는 통로가 바로 저전압 시스템이며 카메라와 각종 센서가 수집한 데이터 그리고 문을 열고 닫는 액추에이터와 브레이크와 조향 시스템 등 안전 관련 장치부터 실내 편의 기능까지 이 모든 요소가 저전압 회로를 통해서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저전압 시스템은 로보택시의 부품이 아닌 차량 전체를 하나로 묶는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채용 공고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런 엔지니어가 이 배선이나 유지 보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 펌웨어나 기계 검증팀과의 협업을 생각하며 실제로 사용되는 로보택시의 테스트와 검증에 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연구실에서 아이디어를 실험하는 단계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도로에 투입될 수 있는 이런 차량들을 전제로 한 설계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테슬라가 요구 조건으로 실차 기준의 설계 및 검증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고 로보택시가 데모 차량이나 기술 시연용이 아닌 반복적인 운행과 대규모의 운영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전압 엔지니어의 채용은 로보택시를 연구하고 있다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로보택시를 굴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에 가깝고 지금 테슬라가 중국에서 저전압 엔지니어를 찾고 있다는 사실은 기술에서 사업으로 점점 넘어가는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아주 분명한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 테슬라는 갑자기 로보택시의 움직임이 미국도 아닌 중국에서 그것도 바로 이런 시점에서 시작하는지가 궁금할 수 없습니다. 자, 테슬라에게 중국은 로보택시 모델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무대에 가까운데 먼저 환경부터 한번 살펴보면 특히 중국의 상하이 같은 도시는 로보택시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복잡한 도로의 구조와 초고밀도 교통 상황, 또 예측하기 어려운 보행자와 또 차량의 흐름까지 이런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로보택시를 만들려면 그 시스템은 사실상 어디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수익성만을 위한 시장이 아닌 기술과 운영 모델을 동시에 검증할 수 있는 시험장으로 쓰이고 또 정책에서는 중국은 자율주행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특정 기술에 대해서는 시범 지역과 제한적 허용을 문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FSD 역시 완전한 개방은 아닌 상황이지만 이 조건부로 허용될 가능성 역시 꾸준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 로보택시는 기술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이 중국 정책의 문이 함께 열려야만 성립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박자를 맞춰야만 하는데요.
자, 놀랍게도 지난 중국의 국제 수입 박람회에서 테슬라는 로보택시 전용 컨셉 차량인 사이버캡을 전시했고, 어쩌면 이런 전시가 중국 시장과 정책 당국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런 전시가 나온 후 바로 현지 인력의 채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좀 놀라울 수밖에 없는데, 이런 흐름은 테슬라가 늘 사용해왔던 방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채용이 중국에서 실제로 로보택시를 사용하기 위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재미있는 건 이렇게 중국에서 로보택시가 시작될지도 모른다라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시장은 아직 테슬라의 주가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않은지가 궁금한데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할 수 있고, 이 시장은 언제나 확인된 결과와 눈에 보이는 숫자에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자, 매출과 이익, 가이던스와 공식 발표 등 이런 것들이 실제로 주가를 움직이는 소재이고, 이 테슬라의 중국 채용 공고 같은 것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식을 이 구체적인 숫자가 없다는 이유로 무시할 수도 있고, 또 중국은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안 될 것이다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실제로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과거를 한번 살펴본다면 이런 일들은 언제나 반복되었고, 이 상하이가 기가팩토리를 처음에 연다고 했을 때도 중국에서 안 된다고 했었지만 실제로 중국에서 기가팩토리가 가능해졌고, FSD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현재 중국에서는 많은 FSD 차량들이 실제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입장에서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또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이 테슬라는 내부에서 언제나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퍼즐을 맞춰본다면 테슬라가 상하이에서 올린 이런 로보택시의 채용 공고는 이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중국에서 점점 실행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사업으로서 실제로 다루기 시작했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가 아닌 어디에서 어떤 구조로 또 어떻게 굴릴지를 현실적인 기준으로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 생각합니다. 이 테슬라가 로보택시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중국의 상하이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울 수밖에 없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들은 테슬라가 정말로 중국 상하이에서 로보택시를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중국 정부나 미국 정부에게 막혀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이야기를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